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숨어들지만 자신들이 무얼 찾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며 맴도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린 왕자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도착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다른 우물들과는 달랐어요. 사하라 사막의 우물들은 단순히 모래 속에 뚫린 구멍일 뿐이었어요. 그 우물은 마을의 우물 같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을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상한 일이야. 다 준비되어 있잖아. 도르래랑 두레박이랑 밧줄이랑.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밧줄을 잡아 도르래를 당겼어요. 그러자 바람이 오랫동안 자고 났을 때 낡은 바람개비가 삐걱거리듯이 도르래가 삐걱거렸어요. 아저씨, 들리죠? 우리가 우물을 깨웠더니 우물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요. 나는 그를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할게. 나한텐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우물가 돌까지 당겨서 넘어지지 않게 올려놓았어요. 나의 귓전에서는 도르래의 노래가 계속되었고 나는 출렁거리는 물속에서 해가 일렁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 좀 줘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그가 무엇을 찾는지 알았어요.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까지 들어 올려 주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마셨어요. 어떤 특별한 축제에서나 맛볼 수 있는 달콤한 기쁨이었어요. 그 물은 보통 물과 다른 것이었어요. 그 물은 별빛을 받으며 걸어와 도르래의 노래를 들으며 내 팔에 힘을 들여 얻어진 것이었으니까요. 그 물은 선물처럼 마음에 좋은 것이었어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환하게 빛났던 것도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 미사의 음악, 다정한 미소들이 있었기 때문이든 말이에요. 아저씨네 별의 사람들은 정원 하나의 장미를 5,000속이나 가꾸고 있죠? 그러고도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구하는 걸 찾지 못해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래, 찾지 못하고 있지. 하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장미꽃 한 송이 또는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물론이야. 그러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마음으로 봐야만 해요. 나는 물을 마셨어요. 숨이 한결 가뿐해졌어요. 동틀 무렵이면 사막은 꿀과 같은 색이에요. 이 꿀색이 나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근심할 까닭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저씨, 약속을 지켜줘요. 어린 왕자가 내 옆에 다시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슨 약속? 알잖아요. 내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준다고. 난 그 꽃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주머니에서 대충 그려둔 그림들을 꺼냈어요.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더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어쩐지 배추랑 비슷해요. 어? 난 내가 그린 바오밥 나무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그린 여우는 이 귀를 봐. 약간은 뿔 같기도 하고.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그는 또 웃었어요. 꼬마 신사야, 너무하구나. 난 속이 보이는 보아뱀하고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는 그릴 줄 모른단 말이야. 아, 괜찮을 거예요. 어린애들이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입마개 하나를 연필로 그려 어린 왕자에게 주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꽉 메었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계획이 있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있잖아요.
내가 지구 위에 떨어진 게 내일이면 1년이에요. 그리고 잠시 동안 말이 없더니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요. 그는 얼굴을 붉혔어요. 나는 또다시 까닭 모를 묘한 슬픔을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닥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럼 여드레 전 너를 우연히 만나게 된 그날 아침에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을 네가 혼자 걷고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너는 네가 떨어졌던 지점으로 돌아갈 생각이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어요. 그래서 나는 주저하면서 덧붙였어요. 어쩌면 1년이 되어서 그런 거겠지? 어린 왕자는 또다시 얼굴을 붉혔어요. 그는 묻는 말에 절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굴을 붉히면 그렇다는 뜻이 아닐까요? 난 두려워.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가 내 말을 끊고서 말했어요.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하니까 기계 있는 대로 돌아가세요.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릴게요. 내일 저녁에 오세요. 그러나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여우가 떠올랐어요. 길들여 놓으면 조금은 걱정되게 마련이거든요. 우물 옆에는 오래된 낡은 돌담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나는 그 위에 앉은 어린 왕자가 다리를 늘어뜨린 채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너는 생각이 안 나니? 바로 이 자리는 아니야. 틀림없이 그 말에 대답하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어요. 어린 왕자가 다시 이렇게 대꾸했으니까요. 아니야, 날짜는 맞아. 하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을 향해 곧장 걸어갔어요. 분명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린 왕자는 뭐라고 다시 대꾸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내 발자국이 사막 어디서 시작됐는지 넌 알 거야. 거기서 나를 기다리면 돼. 난 오늘 밤 거기로 갈 거야. 나는 담에서 20m쯤 떨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가진 독은 좋은 거니? 나를 오래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니? 나는 가슴이 찢기는 듯하여 걸음을 멈추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이제 너는 가봐. 내려가야겠어.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때서야 나는 담 밑을 내려다보았어요. 거기에는 순식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쳐들고 있지 않겠어요?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더듬으면서 그리로 뛰어갔어요. 그러나 내 발소리를 듣고 물줄기가 잦아들듯이 노란 뱀은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가벼운 쇳소리를 내며 천천히 기어 돌틈으로 교묘히 사라졌어요. 나는 담 밑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눈처럼 창백한 나의 꼬마 왕자를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젠 뱀하고 이야기를 하다니. 나는 그가 항상 두르고 있는 금빛 목도리를 풀어주었어요. 나는 그의 관자놀이에 물기를 적셔주고 물을 먹였어요. 이젠 그에게 감히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어요. 어린 왕자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았어요. 나는 그의 가슴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뛰는 걸 느꼈어요. 어린 왕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기뻐요. 아저씨가 비행기를 수리했으니 말이에요. 아저씨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나는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뜻밖에도 비행기 수리에 성공했다고 말이에요. 그는 내 물음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슬픈 목소리로 훨씬 멀고 훨씬 어려워.